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맞았냐 틀렸냐를 지금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이제 고루한 논쟁인 거죠. 이게 틀렸다는 거는 이미 국제적인 상식선에서 이게 맞는 거고. 그렇죠. 생각보다가 아니고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국산화 노력을 많이 했고 수입선 다각화를 통해서 이건 뭐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지만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게 또 디톡스가 된대. 하도 그만해. 진짜. 하도 쫙쫙. 왜 그렇게 그만해. 남의 고통을 그렇게. 놀렸냐? 선배 진짜 한 번 아파라. 아니. 당연 없는 거 아니야? 바이러스. 나 고등학교 때 집단 식중독 걸리는데 나만 안 걸렸어 그때도. 건강을 어필하는 거예요 지금. 장자랑. 대신 평소에 화장실을 하루 3번 이상 가. 그만해.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을 했죠.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베쿤이. 그렇죠. 아베 씨라고 그랬잖아. 문재인 씨 그때. 그치. 우리 아베 씨가 그렇게 하기로 한 지 1년이 딱 지났어요. 작년 7월이니까. 근데 이 3가지가 뭐냐?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아. 난 뭐, 저 몰라.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TV 만들 때 들어가는 거 아, 뭐 그치. 이런 TV 만들 때? 반도체 만들 때 그치, 들어가는 그치, 거. 반도체. 여러분 반도체 뭔지 다 아시죠? 반도체 때까지는 다 알아. 그렇죠.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있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오 맞아. 너 알았나? 맞아. 어. 그 전기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안 통하는 것도 아닌. 우리나라에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거. 우리나라 돈 많이 벌어 삼성전자 이런 애들 만들고 막 하이닉스 이렇게 만드는 건데 반도체를 만드는데 핵심 소재가 3개가 있는데 하나가 불화수소, 하나가 EUV용 포토레지스트, 하나가 불화 폴리이미드. 근데 이걸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그동안 사서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베 씨가 야, 너 재판을 그따위로 판결 그따위로 해? 안 팔아 이 새끼야 안 팔아!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수출 규제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래? 팔지 마 그러면 야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 되지? 그러니까 네 됩니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직접 해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약간 1인 연극 보는 느낌 옆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우리가 그러면 그냥 만들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막 뭐 국산화 그쵸. 뭐 소재 국산화 이런 걸 막 드라이브를 걸었단 말이에요. 1년 지났습니다. 벌써 1년이야. 그러니까 벌써 1년.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 I believe in you. 아빌 리빈이요. 너무 주제가다. 너무 딱 들어맞아. 그러네. 이거 딱 틀면 이걸 되겠다. 위해서 만든 노래인가? 그러니까 그때 입대한 애가 상병을 달았어요 지금. 상병을 달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거를 잘 했는지 앞으로의 이 소재 전쟁, 이 반도체 소재를 대한 이 한일 간의 이 무역 전쟁 어떻게 될 것인지 요거를 또 깊이 있게 오랫동안 취재한 시사기획 창의 소재 독립 끝나지 않는 전쟁을 취재한 시사 제작국의 서지희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시사 제작 2부의 KBS 서재희 기자고요. 작년에 그 1년 전에 일본 수출 규제가 났을 당시에는 지금 현재 그 오규정 기자가 계시는 네. 산업과학부에서 산업받고 네네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해서 야. 그 폭탄을 맞았죠. 아. 아베 때문에. 아, 네. 아베와의 오랜 인연. 네. 아주 그러니까 힘들었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그 시사기획창에 가셔서도 하던 거 하자. 그런 거네. 알던 거. 알던 거를 하나 털고 가자 이런 느낌. 이번 게 선배 입봉작이죠? 그렇죠. 입봉작입니다. 네. 시사기획 창에 합류한 지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고요. 네. 그래서 빨리 준비해서 좀 빨리 냈던 아이템입니다. 네네네.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이 뭐 들어는 봤는데 너무 읽는데 모르는 티가 나게. 불화 폴리 이미드. 띄어읽기도 안 해.
중요한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걸 다 안다. 나 이거 다 아는 거다라고 하면은 요 시간으로 건너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불화수소. 불화수소는 수소의 네네. 일종입니까? 불화수소랑 EUV 포토레지스트랑 이제 불화폴리이미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반도체 소재가 두 가지고 네. 디스플레이 소재가 하나다. 그래서 불화수소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의 원판 이거를 씻어내고 이제 이물질이 끼지 않게 이렇게 잘 이렇게 씻어내고 깎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불화수소고요. 불화수소 액체예요? 기체예요? 뭐예요?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는 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하고 기체는 더 정밀하게 이제 식각해내는 그런 깎아내는. 작업을 하죠. 네, 깎아내는 작업을 하고 EUV 잠깐 근데 불화수소가 네. 네네. 왜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불화수소가 일종의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형석을 황산하고 반응을 시키면 이제 불화수소 가스가 되고 오케이. 그것을 또 액체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네. 그거를 순수한 이제 불화수소를 만들려면 정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네. 순수하게 순도를 높이려면. 네네 그렇죠. 그 정제를 하는 기술이 네.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래요. 고급 기술? 네네. 그래서 일본 회사들이 그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다. 어. 네, 거의 뭐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본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불화수소는 반도체 만드는 그 웨이퍼라고 하잖아요. 그 판때기. 네네. 요걸 깨끗하게 닦아야 이게 그렇죠. 좋은 반도체가 네네. 되는데 이거 닦을 때도 쓰고 네네. 또 여기다 이제 뭐 회로 같은 거에 새기는데도 쓰는데 가스가 그렇죠. 가스로 새기고 네네. 요걸로 이제 딱 닦고. 네네. 근데 이게 순도가 높아야 되는데 순도를 높이는 게 일본 애들이 잘한다. 그렇죠. 오케이. 아 맞습니다. 네. 아우 공부해왔네. 했네요 좀. 아니 뭐 그 나도 유튜브에 제가 여기에 링크에 제가 요거 가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설명 잘 돼 있습니다. 한번 네네. 보고 오세요 나중에. 자 EUV용 포토레지스트.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좀 아셔야 돼요.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의 포토레지스트, 즉 감광액을 입히고 빛으로 회로를 그려 넣어 만듭니다. 더 많은 용량을 넣기 위해 회로는 점점 더 미세해지고 이를 위해 파장이 짧은 EUV, 극자외선이 사용됩니다. 최첨단 공정에는 EUV에 반응하는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ARF 공정을 2번을 쓰는 거예요. 혹은 4번을 쓰는 겁니다. 이만한 거를 옆에 이만큼 또 없애고 이만큼 없애버리면 작게 만들어요. 그럼 4번을 썼단 말이죠. 차라리 4번 쓰는 것보다 EUV 한 번 쓰는 게 훨씬 코스트가 싼 거예요. 반도체가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일단 감광액이라는 빛을 쪼이면 녹아내리는 성질의 그런 액체를 입힙니다. 그다음에 감광액이라는 거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 필름 네, 그렇죠. 필름 그 찍은 다음에 필름을 현상할 때. 현상하고 인화하잖아요. 그게 감광 같아요. 그러니까 빛에 반응하는 액체죠. 감광.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꼭 입혀야 되는데 EUV용 포토레지스트라는 거는 EUV라는 극자외선이라는 파장이 아주 짧은 빛이 있습니다.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해왔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계속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잘하고 싶구나. 나 해왔다. 극자외선. 근데 영어로는 어려워요. 일단 네. 극자외선이고요. 파장이 매우 짧아가지고 그 파장에 반응하는 감광액을 개발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다고 또 합니다. 민감도가 그러면 높아야 된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민감도가 아주 강한 빛에 적당히 녹아내리는 그런 액체를 이제 말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가 없습니다. 어. 다 일본 친구들이 회사죠. 많아요. 또 거기도. 네네. 뭐 다른 나라 회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작은 편이고 이제 일본이 거의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 이제 불화 폴리이미드인데 얘는 반도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소재.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작년에 나왔잖아요. 갤럭시 폴드가 네. 네, 네. 이렇게 접는 거. 접었다 네. 폈다 하는 그 핸드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부러지고 접히고 이런 소재에 이런 그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접히고 말리고 이런 디스플레이는 삼성이랑 LG만 만들잖아요. 그렇죠. 거의 샤프 만들었다가 개망신 당했다.
네, 샤프가 만들었다 망신당했고 네, 네. 이게 굉장히 고난도여서 우리나라 삼성 LG가 가장 앞서가고 있죠. 그만큼 이제 수요도 우리나라 쪽에 많고 이제 일본 거를 많이 수입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 세 개가 이제 그동안 수출 규제를 네. 해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도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 수출길이 막힌 거잖아요. 국가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못 받으니까. 재료를 못 받으니까 우리 이제 제품을 어떻게 하냐 당황스럽고 또 우리나라 이런 소재 같은 거를 개발하던 업체들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빨리 개발해야겠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셈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요거를 소재별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먼저 제일 얘기를 많이 한 게 불화수소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국뽕 국뽕에 취하고. 갑자기 막 주모 지금이다. 샷다 내려 이러면서 우리나라 그러면 니네가 그러니까 이런 게 요즘에 국뽕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소재 국산화 다 이뤘다. 이제 네. 일본 니네 필요 없다. 꺼지셈 뭐 이런 이제 국뽕 유튜브가 많아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그런 부분은 얼마나 그렇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얼마나 있나? 불화수소 요거 국산화 얼마나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보니까 KBS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있네요. 가이 안빵님이 안방가이. 안빵가이님이 불화수소 말고 국산화 얘기할 게 없냐? 맨날 불화수소 국산화 했다면서 과장하네. 네. 국뽕방송 좀 자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불화수소가 어느 정도 국산화 된 건 맞나요? 불화수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불화수소 액체가 있고 가스가 있잖아요. 그쵸, 두 가지. 이 두 개의 이제 뭐 난이도를 이제 비교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지만 불화수소 액체 같은 경우에는 더 국산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화수소 네. 액체, 그러니까 웨이퍼 닦는 거. 그렇죠. 웨이퍼 닦는 거는 그 물은 그 액체는 불산액이라고 이제 불산액. 하는데, 네네. 요건 된다, 그거는 이제 국내 업체에서 굉장히 지금 주식시장에도 뜨거운 저한테 와요. 다 아실 거예요. 다. 뭔데요? 이미 이미 보신 분들 늦었어, 다 이미 아실 늦었어. 거예요. 불화수소 생산은 몇 군데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업체가 일본산 수준의 어떤 정제력을 갖췄다, 기술도를 갖췄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고 물론 그걸 뭐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데 업계만을 알겠죠. 대표님이 그렇게 업계나? 얘기하더라고. 네, 인터뷰에서. 네, 그렇죠. 네.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산업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네. 우리나라 산업.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일본산 수준의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삼성전자에서 그 솔브레인 그 불화수소를 쓰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안 쓰다가 이번 계기로 좀 많이 쓰게 된 건가요? 예전에는 일본 거를 들여와서 일종의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죠. 거기에 그 포장. 네, 삼성전자 공정에 맞게끔 만들어서 납품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직접 정제를 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고, 그다음 SK 쪽에서도 저희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램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이제 원래는 뭐 중국의 원료를 일본으로 가서 정제해서 한국에서 뭐 납품하는 이런 단계였다면 이제는 중국에서 들여와서 한국에서 정제해서 한국에서 납품한다. 이런 단계로. 물론 이제 정제도 뭐 순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이제 국산이 많이 늘었죠. 가스는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 제품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요. 다만 양산을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성과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 기술 자체가 없었어요. 반도체용 불화수소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회사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SK 머티리얼즈라는 SK 그룹의 네. 반도체 소재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초고순도 가스, 반도체용 가스를 불화수 가스 양산에 성공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후성이라는 곳에도 이제 곳에서도 원래는 이제 반도체용 불화수 가스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반도체용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럼 약간 불화수소 그 가스는 이제 약간 시간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SK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내 이제 필요량의 80% 이상을 뭐 생산해서 조달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뭐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성은 보니까 영어로 F를 쓰더라고요. 네. 왜 후성을 쓰지?
후성은 H를 안 쓰고? 그 이제 후지도 이게 후지잖아. 뭐 예전에 그 현대 쪽에서 나온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뭐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렇구나. 까먹었다고 하면 못 쪽했어요. 까먹었는데. 어쨌든 현대 쪽 회사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불화수소는 불화수소에 그 웨이퍼 닦는 액이 있고 식각하는 그 가스가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나라가 대충 이제 한다. 네. 특히 액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 걸로 한다. 요런 할 수 거예요. 있다. 네. 네. 자, 그럼 EUV용 포토레지스트, 극자외선용 네. 포토레지스트, 극자외선에도 녹지 않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 않는, 적당히 남는 이런 액체. 네. 요거는 어떻게 되냐? 근데 그 EUV 포토레지스트는 현재 단계에서는 국산화가 국내 기업의 생산 능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지금 단계에서 그 단계까지 이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에서 5년. 네. 근데 3에서 5년이면 해볼만 하지 않나? 3에서 솔직히 3에서 5년이면 좀 국가가 좀 이렇게 좀 정부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좀 야, 니네 5년 동안 이거는 만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런데 그럼 또 공산주의인가?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소재를 개발하려면 이제 테스트 베드라고 해가지고 어딘가에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먹히나 안 먹히나. 되나 안 되나? 그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 EUV용 장비 그게 한 대에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이래요. 300억이 아니라 3천억 원이.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이어서 그리고 1년에 그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도 별로 없기 때문에 1년에 나오는 대수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3천억 원짜리 기계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하죠. 꼭 살 사람이 있을 때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산되는 족족 이제 삼성이나 그런 큰 이제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고 네. 그 테스트베드로 쓸 수 있는 장비도 별로 없고요. 어. 특히 이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래봤자 뭐 중견기업 뭐 이 정도 수준일 텐데 그거를 장비를 갖춰가면서 그렇게 빨리 이제 개발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사실 요거는 아직도 이제 일본 기업들이 좀 이렇게 근데 의존할 수밖에 의존할 수밖에 네네.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 일본 기업이라고만은 볼 수 없고. 그죠. 그렇죠. 삼성에서 어느 정도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일본 기업 뭐 JSR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 워낙 독보적인 회사여서 아직까지도 뭐 굳이 한국에다 그렇게 공장을 세울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EUV 포토레지스트를 삼성은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써야 되는 양은. 그래서 실제로 포토레지스트 수입량은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워낙 몇 군데 없기 때문에 독점력이 워낙 네. 세요. 독점력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러분 그 모르시는 그 EUV가 왜 극자외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EUV가 제가 이건 약간 써왔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EUV 극자외선이 파장으로 보자면 13.5 나노미터래요. 네, 그렇게 얘기 잘 몰라요. 1 나노미터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냥 존나 얇다. 존나 얇다. 엄청 얇은 얇다. 건데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반도체가 웨이퍼에다가 빛을 쬐어가지고 회로를 새기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좀 듬성듬성 이렇게 새기던 거를 지금 보면은 점점 더 많은 용량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한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로가 점점 조밀해지는 거죠. 조밀하게 회로를 새겨 넣으려면 더 파장이 짧고 아주 미세하게 새겨 넣을 수 있는 그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EUV다. 극자외선이다. 그래서 그 빛에 반응하는 파장이 짧은 대신에 매우 강한 그 빛에 적당히 반응하는 포토레지스트가 EUV 포토레지스트다.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좀 멀었는데 어차피 이건 독점 기업이라가지고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다. 네. 3에서 5년 정도, 3에서 5년 정도면 네. 기술 격차로 되게 좀 적은 거 아닌가요? 그냥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게 업계에서는 사실 그 3에서 5년이 굉장히 넘사벽이에요? 길다면 긴 시간인 그래요? 거죠. 왜냐하면 기술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발전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있는데
우리가 3년 뒤에 그거를 개발을 하면 그때는 이미 또 다른 한참 납신하고. 새로운 기술이 또 일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때 또 새로운 기술을 막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반도체 산업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중국이 많이 따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뭐 금방 따라잡을 거다라고 했지만 삼성에서 하는 그 전략을 초격차라고 하잖아요. 네. 기술적인 격차를 초격차를 유지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격차가 좁아지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네네. 근데 그 격차를 봤을 때 3년이라는 격차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개발하는 입장에서 긴 거죠. 3년이. 네. 물론 근데 따라잡힐 수 있는 입장에서는 짧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고딩 때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데 나 이제 좀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혼자 예상했지.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지금 전교 1등에서 한 10등 하는 애들보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도 공부를 해도 얘네도 공부를 하고 있잖아. 어차피 못 넘어. 어차피 얘도 한다. 얘는 노냐? 얘도 한다. 그렇죠. 그 내가 아무리 해도 난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는 스스로 결론을 내고 PC방을 갔죠. 그래서 재수를 했죠. 저 1년 동안 남은 세상이 있어. 그렇게 되는데 이 격차가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똑똑했다. 너무 현실적인데. 말이 되잖아. 철학찬 거야. 나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뭐가 말이 왜냐면 돼? 따라잡을 수 없는 상대는 이미 이제 졸업을 시켜야 얘는 가고 보내고 난 다음에 1년 오는 차를 타야지. 다음 차를 난 1년 3개월을 가지고 난 한다. 앞에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그치. 네. 나의 그게 많았어요. 비슷해지지. 그래, 그렇지. 왜 재수해가지고 잘 됐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갔잖아요. 네, 그게 사실 이번 사태에도 굉장히 적용이 가능한 사례인 것이 왜 다들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그 격차 때문에 사실상 거의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일종의 포기를 한 상태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EUV 포토레지스트도 SK 머티리얼즈라는 SK의 그 소재 회사가 금호 석유화학의 포토레지스트 부문을 올해 1월에 인수를 했어요. 그것은 이제 금호 석유화학도 물론 큰 회사이지만 SK는 하이닉스를 가지고 하이닉스. 있는 대기업이잖아요. 그 회사가 인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 개발도 결국은 돈의 전쟁이잖아요. 우리 대기업이 그 투자를 해가지고 격차를 10년에서 5년으로,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된 게 수출 규제였던 거죠. 이번 계기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본이 마음 먹으면 우리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많이 경각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국내 이제 대기업들, 이제 소재 기업들뿐만 아니고 대기업들도 자체적인 어떤 개발을 촉진시켜야겠다. 이런 위기 의식을 이제 일깨워 준 거죠. 수출 규제가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믿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 불화 폴리이미드, 여러분 아시죠? 그 뭐 LG 테레비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나 롤링 디스플레이라고 하나? 그거랑 롤러블. 롤러블 디스플레이 롤링. 아우 성구해라. 접는 디스플레이. 그런 TV가 있어요? 네? TV가 말려? 네, TV가 말려 들어가고. 다른 뭐 시대에 그런 거 혼자 그 브라운관 쓰세요? CES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웃시우스에 계속 나왔어요. 주말엔 안 나왔나 보지. 자기 하여튼 뉴스건 대들기건 자기 나오는 것만 봐. 나 안 나면 안 봐. 야, 어떻게 그러면 일주일에 그러면 5일 뉴스를 안 보다가 이틀만 뉴스를 보냐고. 괜히 말해갖고 진짜. 그렇습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디스플레이, 접힌 디스플레이,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됐는지. 자, 이거 덕후 댓글 그러는 소리 정유럽 기자 좀 읽어주실래요? 덕후의 익명으로 주요 재료 국산화 다 됐다 하더니 저건 아직 안 됐었나 보구나. 요거는 좀 안 됐나요? 이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플로린 폴리이미드, 불화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이미 생산을 한 소재예요. 그 당시에. 야, 코오롱이라는 회사는 옛날에 그 황영조 선수 마라톤 그렇지, 그렇지. 몬주익의 영웅 그 코오롱. 2위 선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황영조 선두. 멀리 선두 황영조. 이제 메이사디움 선수가 남지 황영조 바르셀로나 올림픽 무대 몬직 메이사디움 마라톤 황영조 금메달리스트죠.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서문을 향해서 들어선
한국의 철각 황영조 메이사 등 들어섰습니다. 자, 선두로 달리고 있는 한국의 황영조. 56년 만에 올림픽 실화 재현 직전 황영조. 직선 홈스트레치 황영조. 여있는 웃음 황영조. 골인 직전 황영조. 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월계관의 주인 황영조. 골인 직전 황영조. 골인 황영조.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코롱을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되게 지금 당황스러워요. 그 회사잖아. 옷 만드는 코롱. 나이롱 회사. 코롱 어페럴 네. 그거 아닌가? 코롱 어페럴, 굉장히 큰 화학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소재. 나 완전 몰랐어. 네네. 근데 원래 섬유하는 데가 다 화학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섬유도 다 화학으로 첨단 만드는 소재 거니까. 뭐 첨단 그런 것 반도체 소재든지 이런 첨단 소재들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그 브라폴리임이든 이미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게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왜 일본산이 이렇게 규제 전후 상관없이 많이 쓰이고 있느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한 기업이 어떤 소재를 택하는 데 있어서 그거의 어떤 소재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그 생산품과 잘 맞느냐, 기술적인 이게 궁합이 잘 맞느냐 이런 거를 보고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산이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코오롱의 입장에서도 코오롱에서 만든 브라폴리이미드를 삼성에만 들어갈 것이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샤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화웨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른 글로벌 이제 반도체 회사랄지 완제품 회사 반도체 회사가 아니죠. 디스플레이 회사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EUV 포토레지스트 극초 단파의 극초 자외선에도 그럴싸하게 이제 적당히 감광되는 그 액체 말고는 네. 엔간하고 이제 다 된다. 그렇죠. 라고 네,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요런 댓글 여기 KBS 유튜브랑 다음 댓글 오기정 기자 좀 보십시오. KBS 유튜브에 달아주신 댓글인데 No need to know. 착각들 하는데 여전히 꼭 필요한 것들은 수입 가능하고 수입하고 있다. 막무가내로 국산화하는 건 아니다. 필요한 건 사다 쓰면서 국산화 서서히 해가는 거다. 그 분야 또한 늘려가면 된다 하셨고요. 다음에서요. FJDKLS님이 지금 이 상태가 딱 좋다. 적당한 규제가 적당한 시간을 벌어주면서 국산화를 차근차근 가속화시키는 듯하다. 악화시키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라. 지금이 딱 좋다. 네, 이분은 이제 지금 가장 좋다. 좋다. 딱 좋다. 딱 좋다. 한가위만 같아라. 뭐 그런 거잖아 이분은. 이번 기사 댓글은 전부 다들 모르나 본데. 아니 보면은 댓글이 다 기자가 몰라서 그런데 이러면서 말고 하지 마라. 뭐 그냥 몰라서 하는데 뭐 이런 댓글이 많아?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일본 종합연구소. 일본 3대 은행 가운데 하나인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 산하의 종합 정보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의 상황을 점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수출 관리 강화 이후에 탈일본화 조심하라. 한국에서 수입처 다각화와 국산화 등 탈일본화가 확대됐다. 과거 일본에서 수입한 고순호 불화수소로 반도체용 애칭제를 정제하였던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타이완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해 생산에 나섰다. 루리앱의 아메디오님께서는 우리나라 수출 1위가 반도체인데 그거 소재 끊어서 우리나라 밥줄 끊고 경제 치명타 입히려다가 지들이 더 피해본 꼴 좋네요. 걔드립에 일본 경제보복으로 제일 피해본 사람들이지. 또 이제 뭐냐면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이 불화수소 수출을 안 하게 됨으로써 더 오히려 얘네가 피해를 봤다는 시각들이 여기 댓글 나와 있는 건데 일단 그 일본 쪽의 불화수소 업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 불화수소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 스텔라 케미파라는 곳하고 모리타 화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30%가 줄었으면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네네 많이 줄은 편인데 이것이 정확히 이게 전부 다 이제 한국 수출이 줄어서 그런 거냐라고 한다면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로 오는 그런 일본산 불화수가 얼마나 줄었냐 이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규제 이전보다 약 80% 이상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만 남은 거죠? 그렇죠. 20% 80%로 이하만 줄은 게 아니라 80%가 네. 빠진 거니까. 80%가 빠지고 20% 이하만 지금 수입을 들어오고 하고 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규제라는 게 아예 막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괄 허가라고 해가지고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건건히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허가를 하는데 그게 30일이 걸릴 수도 있고 길어지면 90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로서는 그 수출 요건을 갖춰가지고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서 허가를 받고 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곳들이 이제 일본산이 들여올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게 되니까 다른 이제 수입선을 찾아내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를 발굴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80%가 이제 일본산이 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에서도 자기 회사들이 자국 회사들이 피해를 입었다. 한 IT 전문 매체는 새로 요구받은 복잡한 수출 신청 서류를 정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소재 업체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에 한판 뺏겼다는 느낌이 든다며 정부를 비판했고 급기야 도쿄 신문은 한국 경제의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는데 왜 징용 피해자 소송에다 경제 급소 찌르기를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체 수입액 자체로 보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역협회에서 집계한 거를 보면 1월에서 5월까지의 그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액이 403억 달러 정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8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죠. 근데 많은 양이 아니지만 이게 전체 반도체 업계에서 차지하는 이 소재의 중요도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그 자국 기업의 기술력이 그 우위를 어떤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는 좀 정부가 좀 원망스럽겠어요. 그렇죠. 그 업계에서는 정부의 뭐 초반에 이제 우려스럽다 이런 것도 내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로 치자면 그 업체들이 뭐 삼성, LG 뭐 이런 큰 회사가 아니고 굉장히 기술력이 강한 중견, 중소기업. 강소기업이라 불리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정부 상대로. 네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그렇게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반대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적극적인 우리나라는 전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죠. 이게 나라냐? 네. 청원 플래카드 올리고. 걸리고 청원 그렇죠. 올리고 난리가 난리 나죠. 나는데. 근데 일본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밑에서는 불만이 있고 하지만 정부에다가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겠냐 뭐 이러고 있나 보네. 개인의 네. 희생을 뭐 더 큰 이익을 위해 참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건가?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못 참거든. 우리나라 사람 절대 못 찾죠. 근데 선배 그 뭐야 이 기사에서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네. 이게 수출 규제가 되니까 야 그러면 아싸리 한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발상의 전화를 한 일본 기업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좀 신박했어.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어요. EUV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고 이제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한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수출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면서 네. 어떤 공급선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거래선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제3의 길이 된 거죠. 네. 일본 업체들로선. 그렇구나. 이게 네. 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추세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뿐만 아니고 뭐 미국이나 유럽의 반도체 소재 회사들도 우리 반도체 산업이 사실 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엄청 호황이죠. 엄청나게 네. 지금 잘 성장하고 버티고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오늘 그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어느 순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작년 대비 지난달 실적일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선방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각 소재 장비 업체들이 우리나라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도 그런 어떤 직접 효과를 자기네도 누리기 위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가 경기도에다가 이렇게 뭐 반도체 이제 단지 같은 거를 막 여러 군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야지 자기네도 어떤 시장에서 승산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제조는 제일 잘하잖아요. 핵심 기술은 이게 방송에 나오지만 이제 그 핵심 기술은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일본이 뭐 가지고 있지만은 제조는 우리나라가 제일 공장은 자체적 많이 만들고 관련 제품도 많이 만드니까 네. 수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수출 규제를 걸리니까 네.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공장 지워버리자. 네. 이런 거 수출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수출 아니잖아요. 이런 거 장난치는 거. 여기 댓글 우리 정리욱 기자 좀 읽어주십시오. 여기 덕후의 익명으로 일본 저기업 일본 규제 때문에 우리랑 거래 못하는 거면 한국에 공장 세울 테니 제발 거래해 주세요. 사정하는 처지라고 합니다. 다음 댓글 다음 두 개도. 덕후의 익명으로 우리 일자리 주려는 거였구나. 땡큐 아베. 뽐뿌의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일본에 세금 내고 팔았을 텐데 한국에 공장 만들어 일자리 만들어 세금 내 아베 요정설이 맞는다. 아버지가 요정이야. 알고 보니.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일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있지만 한국 사람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정부에다 산업부에다가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가지고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했더니 일본 기업도 한국에 투자해서 한국에서 생산하면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당연히 한국에서 고용 효과를 일으키고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임금도 주고 또 투자 유발 다른 생산 유발 효과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그렇게 진출하는 걸 되게 좀 좋아하는 분위기. 매우 환영하죠.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그 호재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빨리 안 들어가면 오히려 뒤처질 수 생긴 상황. 그런 상황인 거죠. 수입 그 거래선을 유지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일본 회사들로서. 근데 이제 아니다. 이거 일본 기업만 배불리는 거다. 뭐 이런 약간 비관적인 댓글도 있어요. 오기정 기자가 다음 댓글 3개 좀 읽어주십시오. 뽐뿌에서요. 앙방님이 한국에서 돈 벌어서 일본으로 송금 예상 공장은 인천 R&D는 일본. 다음에서요. 잘 나가는 짱아님이 크크 탈일본은 무슨 유니클로가 한국에 있다고 탈일본한 거냐 하셨고요. 아미크리나님이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결국 일본 업체인 거잖아요. 일본 네티즌들이 비웃겠네요. 한국 속 깊이 들어가서 자기네들 소재 대주면서 한국 돈 벌어가고 있다고. 유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좀 보는 게 맞을까요? 그건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로 한 TOK라는 회사가 지분 구조를 보면 일본 TOK와 삼성물산이 투자해서 만든 합작사예요. 삼성물산 투자 지분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TOK가 한국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판매하면 그 수익이 전부 다 일본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지분이 많기 때문에 배당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물론 일본의 수익으로 많이 가지만 그거는 다른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회사들 뭐 다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인 구조고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가서 투자를 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했을 때 뭐 배당이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수입이 오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서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생산에 기여하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하지만 일본에만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제 문제는 꼭 한쪽이 다 나쁘고 한쪽이 다 좋은 면만 있고 이러진 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보면, 볼 네. 때마다. 자, 그 마지막으로 불화 폴리이미드. 네. 요거는 아까 이게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이게? 불화 폴리이미드가? 접는 디스플레이에 그 접는 쓰이는 디스플레이. 그 소재죠. 네. 요 업계는 어떻게 일본 이 업계들은 좀 피해가 있나요? 어때요? 불화폴리미드 생산기업 대표적인 게 스미토모 화학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작년 영업이익이 좀 줄기는 했어요. 1,800억 엔 정도에서 1,300억 엔 정도로 좀 줄긴 했는데 여기는 사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본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규제 이후에 특별히 줄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간 늘었습니다. 양으로 보면. 그래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게 한국으로 오는 수출 규제 때문이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기업의 피해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베 씨가 한 수출 규제 때문에 자국의 일본의 기업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봤더니 요러요러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차 전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니시를 건 거잖아요. 아베가 그러니까 이니시를 건다고 하는데 싸움을 딱 건 거죠. 한타를 딱 붙었는데 뭘 건다고요? 이니시에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롤이란 게임에서 한타를 걸 때 5대5 싸울 때 처음 딱 시비를 거는 걸 이니시를 건다고 하거든요. 딱 아베가 이니시를 걸었는데 한타를 딱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크게 피해 입진 않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가 아니고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진짜요? 국산화 노력을 많이 했고 수입선 다각화를 통해서 이건 뭐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지만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다. 네,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가 한타 싸움에서 이기고 다음에 바로 발언까지 먹어가지고 다시 집에 갔다 와가지고 아이템을 딱 챙겨서 왔는데 2차 한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2차는 뭐가 있나요? 어떤 거 좀 예상을 하세요? 2차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소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본이 워낙 소재 강국이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하고 있는 핵심 소재들이 많고 결국 어느 이제 것을 타격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업계의 얘기예요, 사실. 뭐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뭐 대체 가능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무역 분쟁이 없으면 좋잖아요. 사실 네. 안정적으로 지금 네. 가고 있으니까. 게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안 그래도 경기가 힘든데. 근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역사 문제를 또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번에 지난번에 백인성 기자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쵸. 신일본 철쭉은 네. 그 회사의 그 국내 네. 재산을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이제 팔아서 그냥 처분을 강제 매각해버리는 하기로 예. 결정을 했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 집행은 아직 이제 안 됐지만 네. 하게 되면 또 이제 우리 아베 예. 씨가 또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좀 그런 게 좀 싫을 것 같아.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요? 예상컨대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근데 또 댓글을 저도 봤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강제 매각하지 말라는 거냐 이 기사는 이 프로그램은 그런 말씀이 있던데 그거는 이제 전혀 아니고요.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이제 어떻게 대비하느냐의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규제를 가할 정도의 정치적인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또 정치적인 협상의 부분인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담은 내용인데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전달하시면 돼요. 그런 거나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말로 설명을 해. 이런 의도였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뭐 작년에 100대 소재 해가지고 타격을 입으면 안 될 소재, 소재 부품 장비 해서 100대를 선정을 해서 국산화하는 작업을 빠르게 추진을 한 것들이 있고 그거를 올해 들어서 338개 뭐 이 정도로 늘렸어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꼭 필요한 영역을 더 넓혀가지고 이런 장비 소재 장비 부품들의 어떤 타격이 들어와도 공격이 들어와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자체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물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되느냐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될 거였으면 뭐 벌써 다 했겠지. 네. 근데 그 2차 타격이 뭘 공격을 할 것이냐 저도 궁금하고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업계에서도 궁금해하시는데 그걸 이제 뭐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2차 타격을 현재로서는 당장 그런 방식으로 작년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아베의 지지율이 워낙 떨어져 있고 작년에 해서 뭔가 이제 효과가 있었어야지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했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어서 사실 그거를 해봤자 명분만 있고 결과는 효과는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지만 또 일본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강제 매각을 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어떤
위협, 협박 같은 거를 계속 날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참 치사하네요. 참다. 아니 그 애들 같이 말이죠. 너 이제 백색 국가 안 할 거임. 니네가 한 거 우리가 보내준 걸로 북한 좀 어떡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옛날에 수출 규제 한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확실히 요정은 아니에요. 요정 아니야. 네. 영등포 요정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뭐 굉장히 억지로 잘못된 보냈죠. 태도와 그러니까 협소한 속 좁은. 속 좁은 사람은 요정으로 볼 수 없죠. 우리 병수는 착하고 속이 넓어서 요정. 자 마지막으로 이거 좀 저도 좀 궁금했어요. 네. 그 보면은 인터뷰를 하면서 요 약간 이 논의를 약간 좀 이끌어가는 계속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게 할배가 있어요. 이렇게 백발에 이렇게 수염 이렇게 똑똑하게 생기고 이렇게 뿔탕 쓴 그런 그분인데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분이. 네. 근데 스펙 이제 좋네요. 예? 스펙 좋네요. 네, 스펙이 되게 좋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쭉 이제 하는데 네. 서재희 기자가 이제 이거 하나 하려고 스탠포드를 갈 수는 없잖아. 비행기 타고. 그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고 그랬구나. 싶죠. 코로나가 아니라 꿀 출장이 가능했는데. 그러네. 이런 인터뷰 기회에 하나 따오는 미국으로. 출장. 좀 가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어쩐지 그 영상을 보니까 일본 인터뷰는 황현택 기자가 하고 아, 맞네. 미국 인터뷰는 노트북이랑 하고 이러더라고. 네. 근데 보면서 이렇게 막 생글생글 웃으시던데 그거 영어로 대화하면서 웃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웃으신 거예요? 영어 대화 조금 하기는 했지만 질문을 하기는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그에 적절한 질문을 해야 되니까 한국말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역사가 있었고요. 통역사 있으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이분이 데니얼 슈나이더라는 교수님인데 네. 이분 네이버 이런 댓글 내렸어요. SSS님이 이런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외국 교수한테 뭐하러 물어보냐. 이런 댓글 또 굳이 왜 찾아오는 거야? 아니 이 사람도 이거 계시니까. 누른 거예요? 아니 이분이 수신료 내니까 이거 수신료 내시는 분이니까 갖고 온 거예요. 굳이 왜 이 사람한테 물어봤습니까? 왜 이분한테 물어봤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네. 네이버에 또 이 날카로운 일침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KAL땡님이 이미 1년 전부터 일본 수출 규제 비판했던 미국 교수야. KBS 존나 웃기네. 1년 전부터 비판하고 있는 사람 꼭 집어서 인터뷰하는 거 봐. 라고 했어요. 아, 그 댓글 저도 봤어요. 예, 맞춤형 이 인터뷰 아니었냐. 니네 너무 편하게 방송하는 거 아니냐. 아.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걸 왜 이분을 선정해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이 인터뷰를 왜 했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인터뷰는 수출 규제가 맞냐 틀리냐를 누군가에게 들어보려고 한 인터뷰가 아니고요. 이 수출 규제의 영향과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3자의 입장, 뭐 미국 교수든 유럽 교수든 간에 일본 수출 규제가 옳았다, 그렇다 입장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논거를 제가 보잖아요. 네. 근데 대체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옹호하는 찬성하는 입장의 전문가나 학자들이 인용하는 게 대부분 일본 정부의 잘못된 발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브라소가 뭐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제3국 뭐 어딘가로 흘러나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는 수출 규제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인용해 가면서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안보를 위한 조치였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 KBS 방송이 그러면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본 거고 그런 일본의 억지 주장을 똑같이 인용하지 않으면서도 이 수출 규제를 평가하고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 교수를 이제 섭외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출 규제의 어떤 영향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 뭐 전망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해 줄 사람을 찾아서 이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는 편집돼서 나가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뭐 친한국적인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보면은 한국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 같지는 않다. 또 뭐 WTO 제소에 대해서도 그다같이 뭐 실효성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방송에도 나갔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역사적 맥락을 알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스탠포드라서 똑똑하셔가지고 다 아시고. 스펙이 좋아서. 그리고 1년 전부터 비판하던 사람 콕 집어서 인터뷰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분이 그럼 1년 전에도 제정신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 지금도 그러니까 꾸준히 제정신이니까. 관심을 가져오는 이거는 사람이네. 양쪽 입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 편이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맞았냐 틀렸냐를 지금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이제 고루한 논쟁인 거죠. 이게 틀렸다는 거는 이미 국제적인 상식선에서 이게 맞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전제로 깔고 저는 인터뷰를 이제 섭외를 했던 거죠. 아무튼 이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뭐랄까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그 처분하냐 마냐 이제 거기에 이제 처분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실행이 되냐 안 되냐 또 몇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또 한번 좀 그 분수령이 또 되겠네요. 그 시점이 한번. 네, 그렇죠.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소재나 어떤 식의 공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다른 이제 공격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가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대비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많은 국산화 기업들이 국산 소재 기업과 또 수요 기업, 대기업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 인허가 쓸데없이 길었던 부분을 단축시켜주고 빨리빨리 되게끔 그리고 투자도 더 많이 이루어져서 어떤 아까 말씀했던 그런 기술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빠르게 따라잡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많이 이제 활발해졌고 그런 것들을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노력이 지금 단계에서 이제 성과 이뤘으니까 아 좋네 이러고 끝낼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해요. 이제 표현을 하자면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이제부터 빨리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저의 방송도.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이거 마냥 그냥 국뽕으로 막 일본 별거 아니네 뭐 이럴 필요도까지도 없고. 네. 야 이거 쟤네가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좀 숙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국산화 이루고 우리 정부도 또 우리 정치권도 이걸 잘 이제 도와줄 수 있게 그 국산화 좀 해서 만약에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걸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체력은 좀 기초 체력을 좀 키우는 쪽으로 좀 정책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장에 끌어놓지 말고. 그렇죠. 자, 하여튼 오늘 서재 기자 이게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처음 출연하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상당히 이제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제가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근데 김 원장 선배 이거 출연 기자의 오디오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굉장히 네. 좋은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오늘 뭐 불편한 점 없으셨고 아 전혀 없었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고요. 예. 좋은 또 프로그램으로 또 불릴 수 있도록. 다음 아이템 뭐예요? 아 이제 막 끝내. 나도 좀 예전에 경제부 있을 때 내가 유통 일진이었거든. 나도 한번 쫙보자. 말진이었어요, 말진. 다음 아이템도 이렇게 좋은 아이템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조금 느리지만 4차 언론혁명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수요일, 목요일 매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서재희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은 이제 곧 끝이 나지만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여러분의 따스한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에는 좋아요 버튼을, 다음 주 대듣기 방송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는데요. 진짜 아 그래요? 약간 또 뭐- 조곤조곤 강의 듣는 느낌. 재밌었어요.